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불러들여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그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작이 좋았습니다. 숙청과 혁명이라고 하는 충격적 단어가 등장한 그 SNS 그거 터졌을 때는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고요. 세계가 발칵 놀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로 파격적인 용어를 구사했다라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재명을 이제 드디어 끝장내는구나, 심지어는 체포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이재명이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돌아온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대했었잖아요. 설사 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언론이 보는 데서, 카메라가 있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요, 너 이러면서 마치 이렇게 훈계하는 듯한, 다그치는 듯한 그런 장면을 기대했습니다만 일어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직선적 스타일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단순한 직선적 스타일이 아닙니다. 계산된 직선적 스타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뭐 이 젤렌스키에게 이렇게 하는 것, 이 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가끔씩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재명에게도 당연히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돌아온 것은요, 우리 국내 언론들 뭐 혹은 또 뭐 이 TV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너무도 이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이재명은 마치 벌 받는 것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툭툭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뭐 의자를 빼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이재명이 그 서명했던 그 사인펜, 그것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니까 이재명이가 또 선물도 하고 즉석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트럼프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한미 그 관세 협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투자를 약속했고요. 미국의 에너지를 뭐 $1,000억 뭐 사주기로 했다든가라든가 아무튼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있었죠. 그래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흡족해 하는 건가, 만족해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본 바, 이런 이제 언론의 뉴스까지 나왔었죠. SBS 뉴스. 일본과 한국, 그들은 절대로 시장을 열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은 했지만 구두 계약이거든요. 구두로 약속을 한 거지. 문서로 도장을 찍거나 뭐 이런 게 없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는데요. 진짜로 어떤 합의된 강제 이행 조항 이런 게 없으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이 요구한 그 내용 그대로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버린다니까. 일본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 사는 걸 어떻게 미국산 그 제품을 그 미국산 그 자동차를 안 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할 것인데, 상무장관이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9,000억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는 대화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9,000억라니. $9,000억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700조 정도 된다라고 보면요. 이건 거의 1조 달러 아닙니까? 그러면 1,400조입니다. 1,400조. 우리나라 2년 예산치거든. 자, 이걸 놓고도요, 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워딩에서 이 $9,000억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을 합친 금액이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너무 주어가 이렇게 명백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요. 아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가가지고 완전 그냥 호구지 돼가지고 한국 단독으로 $9,000억 뭐 이렇게 지금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악마는 뭐 디테일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은 악마가 나타나지 않았어. 원래 그 악마가 트럼프 대통령이 1차전에서 그냥 등장시켜가지고
이재명을 이제 정리해 주길 기대했습니다만 1차전 혹은 전반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후반전이 이제 진짜인데요. 후반전에 드디어 그 악마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9천억 달러가 한국 단독이든 아니면 일본과 합친 금액이든 그 어느 경우든 감당을 못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때도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투자국은 한국이다라는 뉴스가 나갔었어요. 항상 최대는 아닌데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했고 실제 그 무렵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어떤 공장을 짓는다라든가 이런 투자 계획을 실천을 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큰 투자를 미국이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9천억 달러 반띵을 해도 4,500억 달러. 이것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 일본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일본이 한 5천억, 혹은 6천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고 한국은 3천억 달러 한다? 그 3천억 달러도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지금 덜컥 지금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진짜 한국 단독으로 9천억인지 일본하고 합쳐서 9천억인지 이것은요. 국민의힘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정쟁화시키고 이슈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한국 단독이든 단독이 아니든 둘 다 문제가 너무도 크다라고 봅니다. 감당 못할 약속을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방탄을 위해서 저런 개짓거리를 했다라고 저 보거든요. 이거는 너무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끝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진부할 정도인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재명에게 이재명이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재명을 그냥 이 가짜 대통령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자로 보고 그리고 대북 송금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엔 제재 위반한 어떤 그런 인물로 보고 그리고 친중 하드코어로 보고 의법 조치하는 법에 따라서 뭐 조치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그런 파격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하고 미국에서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겨줄 것을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정보 자료를 탁 들이대면서요. 봐라 말이야. 이게 너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가는 아킬레스 근을 그냥 때리는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은 적극적으로 보일 듯 하다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2차전에서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그 SNS 던질 때 그거는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혁명과 피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 숙청 이런 것을 언급했던 것은 대한민국 상황을 명백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단순히 협상용으로 그걸 던진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친미 보수 정권 인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탄압 그걸 숙청이라고 표현했고요. 숙청이라는 용어는 원래 이제 공산주의 세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리고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이미 사회주의화되어 있다, 공산주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혁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애국 혁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친미 애국 혁명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로 혁명 같은 그런 모양새로 반대로 친미 애국 세력들,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용어로서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SNS를 던지고 돌연 이재명에게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요, 두 사람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시간을 또 가지잖아요. 비밀 회담 혹은 비밀서는 어떤 만찬 뭐 이런 것을 가지는 속에서 뭔가 진짜 치명적인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거나 추측한 사람이 많았는데 실제 그런 시간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요. 시작은 진짜 그렇게 엄청나게 거창하게 잘 됐어. 어쨌거나 잘 됐는데 공동 합의문 발표 같은 게 없네. 원래 이제 그 큰 어떤 계약이 성사되면 국가 대 국가로서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잘 되면은 트럼프도 국민들에게 자국의 국민들에게 자국의 언론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란히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공동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뭘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었잖아 일체. 그리고 처음에 이재명이가 백악관 들어갈 때는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아주 특사 대접하듯이 영접하고 들어갔거든. 근데 끝날 때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웬 여성 한 명이 나타나서 그냥 배웅을 했거든요. 이재명을.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서 뭔가 진짜로 뭐가 하나 보여줬다. 그 후에 이재명 표정도 사실 어두워졌다라는 게 대세 중론입니다. 들어갈 때 긴장했던 표정대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던 거지.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계약했다는 합의했다는 뭐 협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지 못하느냐. 그걸 두 정상이 나란히 있어서 기자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느냐. 대신에 이런 카드라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거든 현재.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SNS에서 그 이야기가 정보가 몰랐어가 아니에요. 이분이 대통령인데 왜 모르겠어. 모든 정보기관에서 다 보고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재명 너의 정체 이런 것을 찔렀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큰 계약이라든가 큰 합의 조건을 이재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언론이 보는 데서는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그렇게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큰 거 하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그렇게 언론이 없는 데서 카메라가 없는 데서도 그렇게 살갑게 대했다 그러면요 트럼프에 대한 환상은 접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의 그 후 행동이라든가 그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그게 진짜이다. 그런데 다만 두 개의 진실을 추구했던 거죠. 자기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미국의 현실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신이 도저히 이제 이렇게 품을 수 없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지 아웃시켜야 된다라는 하나의 당위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무역 합의 그리고 미국의 국익, 뭐 경제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자니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후에 2라운드에서 이재명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돌아오지만 얼굴이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이야기들, 그야말로 대반전 드라마가 지금 비로소 후반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요. 캠프 험프리스 같은 평택에 있는 그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미국이 무상으로 그냥 임차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무상입니다. 그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아예 미국으로 넘기라고 지금 요구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세계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요. 미군 기지가 세계적으로 수십 군데 있는데 아예 그 땅을 미국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이번에 미국이 했다라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뭔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약점을 제대로 쥐고 찔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가 목이 날아간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큰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걸 보면 단적으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미국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자신의 그 SNS가 엉터리가 아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그 이야기를 또다시 들이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